대한민국 구석구석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면요. 9천 명을 넘어서서 9,033명이고요. 사망자 수는 어제에 비해서 9명이 늘어서 12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목포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목포 시내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부부였습니다. 무안에 이어서 목포의 확진자가 이제 나온 건데 전남 서부권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북 경주에서는요. 한 주점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무려 16명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주점의 주인과 그리고 그 주점을 다녀간 손님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계신 분들만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의 한 2주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이제 권고하는 기간이잖아요.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예방수칙 꼼꼼히 지켜주시고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이 사태를 조금이나마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도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바웃 우리 동네는 유튜브로 여수 MBC 프라임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들 보내주시면서요.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사연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카카오톡에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채팅창에 글과 사진 또는 동영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채택된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 간다는 거 이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권과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2분께만 드리는 스페셜한 상품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제주간 카페리 1등석 왕복 승선권 2매, 호텔 숙박권과 레스토랑 식사권 준비되어 있는데요. 20만 원 상당의 상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당첨자 선정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동해로 가볼 텐데 지난 3월 1일부터 이 강릉선 KTX가요. 동해까지 연장해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바다와 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역이 정동진역이라고 합니다. 이 역부터 묵호역을 지나서 동해역까지 동해안의 풍경과 이야기를 한꺼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결리부터 촬영해야 돼요 이제.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기차가 말이죠. KTX 동해선입니다. 원래는 강릉과 서울과 강릉만을 오갔던 게 바로 KTX 강릉선인데 이제는 평창 진보에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동해역까지. 그렇다면 제가 또 이걸 안 타볼 수 있겠습니까? 기환이의 기차 투어. 기환 투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체력 안배를 위해서 잠을 조금만 더 자야 되거든요. 저 좀 말 시키지 마세요. 네, 됐어?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제 동해 여행의 감동을 더 빠르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창밖으로 펼쳐지는 쪽빛 바다를 KTX에서 즐겨보세요.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동해 기차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자, 정동진역입니다. 보통은 이제 무궁화호가 이 정동진역에 항상 이렇게 정차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KTX 떠나가네요. 예, 이 KTX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굉장히 낯설죠. 저도 그렇습니다. 좀 보십시오. 제 뒤로 이 보이는 이 바다가 정동진역에서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 1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감정을 느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감회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동진역의 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 최고의 근무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우리 전국에서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역입니다. 정동진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무궁화호를 타고 오다가 KTX를 타고 오니까 느낌이 너무 색달라요. 네네. 역장님도 그러시죠?
지금은 KTX가 이제 개통이 돼서 더 빠르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과거에는 6시간 이상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서울역에서 네. 2시간 10분, 10분. 그 청량리역에서 1시간 50분이면 정동진 해변에 KTX를 타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광지를 가면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정동진에 뭐 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통일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모래시계공원, 그리고 정동심곡 바다우체길, 뭐 그 외에도 뭐 유명한 사찰이나 예. 뭐 미술관, 그리고 정동진역에 뭐 레일바이크, 예. 그리고 뭐 해돋이를 관람할 수 있는 정동진역, 뭐 이 정도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정동진역 역장님께 주변 관광지들을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우,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좋냐 이 질문 이후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결심했습니다. 모래시계공원으로 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걸어서 딱 1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 모래시계 공원이 있습니다. 짠! 자, 이렇게 모래시계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그 드라마 모래시계,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배우 최민수 씨의 그 대사가 떠오릅니다. 나 떨고 있니? 이렇게 하면 너 가질 수 있을 거야 생각. 국민 첫사랑 고현정 씨가 열연을 펼친 드라마 모래시계. 청량리에서 정동진으로 새벽 기차에 몸을 실었던 청춘들, 간절한 소원을 빌었던 해맞이의 순간까지 그 모든 추억을 간직한 곳이 바로 정동진이죠. 명불허전 국내 최고의 여행 명소라는 거 인정? 여러분은 정동진에서 어떤 추억을 남기셨나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 수 있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아요. 바다가 제 친구가 돼주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갈까요? 입수! 동해행 KTX는 정동진역을 지나 해안을 달리다가 묵호역에 정차합니다. 묵호역도 참 작고 아담한데요.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감성이 물씬 풍겨옵니다. 조용한 역사에 들어선 김기환 리포터. 묵호역에선 어떤 여행을 즐겨볼까요? 이거다. 됐어.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이곳은 어디냐면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인정한 그곳.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밥 묵호. 예, 묵호역입니다. 제가 묵호역 올 때마다 진짜 가보고 싶었던 그곳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그 어딘지 궁금하시죠? 그건 1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새 채널 다른 데 돌리신 거 아니죠? 자, 제가 이 묵호 지역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 바로 논골담길입니다. 글쎄요, 여기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애널로그 감성을 아주 그냥 충만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 동해의 푸른 자연을 한 바가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가시죠. 감성 충전하는 동해의 대표 여행 명소 논골담길. 어촌마을의 정취 가득한 길이죠. 야, 봄은 봄이네요, 그죠? 꽃이 폈습니다. 이 논골담길과 또 잘 어울리는 약간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꽃들. 이런 건 또 사진 또 남겨줘야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세 언덕 위에 도착하는데요. 새하얀 묵호둥대와 함께 펼쳐지는 바다. 어떠세요? 최고죠. 제가 말씀드렸죠. 논골담길 딱 올라오면서 이 감성지수, 낭만지수가 뭐 벽화, 식구 이런 거를 딱 이제 차오르면서 딱 정상에 왔을 때 이 묵호 등대 거기다가 딱 눈앞에 펼쳐진 이 시원한 동해바다. 요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양수리 예술이다. 경치 감상하시죠. 야, 이거 진짜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와. 일상을 벗어나 힐링이 필요한 순간 복잡한 고민은 내려놓고 따뜻한 감성 채워주는 논골담길을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랄게요.
어느덧 동해행 KTX의 종착역입니다. 동해역에 도착했는데요. 앞선 두 역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고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김기현 리포터를 안내해줄 사람은 누구? 저 뉴스에서 뵀던 것 같은데 혹시 동해역 역장님 아니십니까? 아, 예. 제가 동해 역장입니다. 역시 제가 눈썰미가지고. 아, 예. 제가 또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KTX 동해선. 이게 그러면 이제 정확히 운영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KTX는 서울역과 동해역 간을 주중에 8회, 주말에는 청량역과 동해역 간을 6회 추가해서 총 14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이제 많잖아요. 예. 좀 역장님이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동해역에 내리시면은 애국가의 배경이 되었던 추암 촛대바위, 그리고 추암 해변, 네. 그리고 무릉계곡, 네. 또 만경대 등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시간상 추암 촛대바위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애국가에도 나온다고도 하고 제가 또 애국 청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추암 촛대바위 제가 역장님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쪽 가시죠. 야, 진짜 동해역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걸렸네요. 추암 촛대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일출 명소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날씨 너무 좋아. 날씨가 다 했어. 가시죠. 야, 여기다. 야, 진짜. 아니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제가 사실 그 강원도에서 리포터 하면서도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추암 촛대바위 참 좋죠잉.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 화면으로 나오던 바로 그곳.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리나라 대표 명소 중 하나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촛대바위와 기암 괴석들로 이루어진 능파대. 여기에 시원한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이 기분. 동해행 KTX를 타고 동해를 방문한다면 이 장관을 빼놓지 말고 꼭 감상해 주세요. 정동진에서 동해까지 이제는 KTX 동해선을 이용해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오는 동안 제 옆에 펼쳐진 이 시원한 동해바다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정동진역, 묵호역, 동해역 이 역들의 규모는 좀 작아도 아담하지만 둘러보는 맛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관광 명소들까지 가족여행, 커플여행, 우정여행 아니면 저처럼 혼자 와도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꼭 한번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신난다. 근데 왜 눈물이 나냐? 네,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과 함께 정동진 해돋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려고 오랜 시간 걸쳐서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KTX를 통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새로웠고요. 네. 사실 여수에서 살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먼 거리라 가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네. 그럼에도 오늘 화면 보니까 남해안과 동해안은 정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진짜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동진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많이 가잖아요. 일출보러 그렇죠. 참 많이 가는데 네. 자고 있는 이제 저를 깨워서 때를 그렇게 많이 썼던 기억이 좀 있긴 있는데 많이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해역에 내리면은 애국가 화면에 나온 그 추암 촛대바위 참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거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멋있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당장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정동진 역도 가보시고요. 묵호역도 가보시고 그리고 동해역까지 차근차근 둘러보면 정말 낭만적인 기차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왔죠. 그렇습니다. 홈누댄스족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홈누댄스족이 뭐 강제로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소개합니다. 성큼 다가온 봄, 하지만 코로나19로 강제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할 거 없나? 심심해 죽겠네. 오늘은 날씨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 왜 이렇게 또 날씨는 좋아? 나도 나가고 싶다.
집에서 뭐하고 시간 보내실지 고민이시죠? 다양한 취미를 집에서 즐기는 사람들, 홈 루덴스족이 늘었는데요. 저 박지선의 홈 루덴스족 도전기에 함께 보시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 가장 먹고 싶은 게 바로 커피더라고요. 달달한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은데 한 잔 주문도 안 되고 방법이 없나? 이게 뭐야? 달고나 커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거 하나 해보자. 보기도 예쁘고 만들기도 쉬워 SNS에서 참 유행인데요. 카페를 못 가는 사람들이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 수저, 커피가루, 설탕, 우유만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바로 달고나 커피라는 건데요. 코로나19가 낳은 아주 웃지 못할 유행 커피인 거죠.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드디어 팔뚝을 쓸 때가 왔구만. 인스턴트 커피와 설탕을 1:1로 넣고, 자, 아주 뜨겁게 끓어오른 물을 살짝씩 부으며 이젠 열심히 휘저어서 달고나 색깔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쉼없이 적고 젓다 보면 뽀얀 색깔이 나온다 그랬어요. 달고나와 같은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적기만 하면 됩니다. 꾸덕한 크림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조금은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색깔이 조금 변하고 있어. 자, 가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수저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제 정신도 돌아요. 돌리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왔습니다. 자,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 달고나 커피의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물을 많이 넣어서는 안 된다. 아주 조금씩 넣어서 점도를 보며 물량을 맞추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세요. 왜? 이거 비트에 몸을 맡겨야지. 안 그러면 팔 빠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거품기를 이용하세요. 거품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의 꿀팁을 드리며 저는 이제 달고나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이 생긴 커피 크림을 조심히 떠서 우유 위에 얹어주면 되는 건데요. 점성 때문에 우유와 섞이지 않는답니다. SNS에 올릴 인증샷은 필수. 사진을 찍은 후 커피 향부터 느껴봤는데요. 우선 향은 달고나와는 다르게 이 커피 향이 살살 올라오긴 하는데, 우선 이거는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같이 섞어줘야 돼요. 우유와 달고나 부분을 잘 섞어준 뒤 한 입 먹어봤습니다. 제가 만든 달고나 커피 맛은? 오, 달고 맛있다. 이 달콤함을 위해 3000번을 희생했어. 야. 카페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홈카페 즐기기 성공! 그나저나 설탕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제 확 찐장하는 것 같으니 이제 좀 운동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 그렇게 유행이래요. 그러면 운동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었는데요. 저도 홈트족에 도전! 신나는 줌바 댄스를 골랐습니다. 다리는 가볍게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골반을 한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때 그냥 미는 게 아닌 한 토막 한 토막 끊어지는 느낌으로 골반을 보내주세요. 1, 2, 3, 4, 5, 6, 7, 8. 이때 골반 가는 방향 쪽으로 발도 함께 디뎌줍니다. 오른발을 디뎌주세요.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하시면서 손도 가볍게 발을 가는 방향 쪽으로 같이 밀어주세요.
어떤가요? 저 꽤 잘하지 않나요? 운동은 하고 싶지만 사람 많은 곳이 꺼려진다면 집에서 쉽게 별도의 운동기구 필요 없는 홈트레이닝으로 면역력 키우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아우, 운동도 하고 개운하다. 아니 뭐 또 할 거 없을까? 아 맞다. 그게 있었지. 야. 제가 아주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엄지 피아노로도 불리는 칼림바. 맑은 소리에 작고 가벼워 취미로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칼림바라는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데 아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 두 손만 있다면 아주 맑고 고운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아우, 여기 보면은 건반에 숫자들이 써져 있는데 숫자 크기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숫자를 보고 쉽게 연주가 가능한데요. 한 곡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집에서 연주하기엔 안성맞춤인 칼림바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공예의 도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의 양말목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예가 인기인데요. 이 양말목의 변신 궁금하시죠? 부끄럽지만 이 양말목으로도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SNS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쉽게 할 수 있다기에 제가 선생님을 모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양말 목공예를 도와주실 고영순 선생님입니다. 그 양말목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들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양말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우리가 손뜨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컵받침부터 양말, 가방, 바구니 등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양말목이 예쁜 작품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그 집에서도 누구나 선생님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양말목 티 코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이 컵받침을 만들기 위해선 양말목을 끼울 틀이 필요한데요. 나무판에 정해진 개수의 못을 박아주기만 하면 틀 완성! 파란색 양말목을 이렇게 벌려서 예, 마주보고 있는 못에 걸어줍니다. 쭉 이렇게 고리에 네, 걸면서 채우면 되는 거군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한쪽에 양말목이 다 걸려 있죠. 그러면 이제 짜임이 되게끔 이 위로 통과하고요. 또 밑으로 통과합니다. 양말목을 위아래로 교차해서 넣어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잉? 5분 만에 뚝딱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틀에다가 양말목을 이렇게 그냥 끼우기만 하니까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어요. 이제는 딱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법은 두 개를 가지고 한 코가 대문이 돼요. 한 코가 대문이 되고 두 번째 코는 그 다음 코를 빼서 이게 손님 코라고 할까요? 그러면 손님 코가 대문 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빼고 넣고만 마지막 코까지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까지도 너무나 쉬워요. 이거는 딱 방법만 아시면은 누구나 쉽게 하루에 진짜 맘만 먹으면은 24시간 있으니까 이거 100개도 만들 수 있겠는데? 마지막 코까지 잘 넣고 손잡이만 만들어주면 저만의 양말목 컵받침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오늘 하루 집에 있으면서 손이 열일을 하네요. 열심히 적고 엮고 그런데 너무 뿌듯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 집에 있어도 하루가 너무 알차고 이렇게 작품까지 만들어내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너무 좋다.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달고나 커피의 한 잔.
농장으로 강제 직후 참 답답하시죠? 다양한 취미 즐기며 심심한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홈 루덴스족에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엔 안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귀농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면서 귀농 라이프도 다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리 공방부터 체험 농장, 그리고 로컬 푸드를 활용한 카페까지 상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꾼다는 농촌 라이프. 나는야 크게 살리라. 농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흙냄새 맡으면서 땀 흘리는 이런 값진 노동. 막걸리 한 잔. 짙은 흙냄새 맡으면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풍경을 상상했겠지만 진짜 찐 매력은 따로 있다. 건강한 힐링이죠. 함께하고 나누는 저 어린 시절 느꼈던 농촌의 감성과 추억을 나누고 싶어서. 요리 공방부터 카페, 체험 농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유기농 시골 라이프를 체험해봅니다. 경북 상주로 가보시죠.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한 먹거리 때문. 그러니 일단 먹고 시작하는 것이 인지상정. 갓 수확한 농산물의 참맛은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요리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서자마자 건강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곳에는 건강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서는요.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가지고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요리 공방이에요. 오! 그런데 요리 공방인데 왜 요리 재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금방 가져올 거예요. 지금 온다고요? 네. 매일 아침마다 채소 건네받는 풍경이 펼쳐지는 요리 공방. 지역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라고요. 이게 지금 바로 아침에 지금 수확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요걸로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봐요. 얼마나 예쁜지. 아우. 와. 와, 딱 봐도 신선한 채소. 이 신선한 채소들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예, 버섯 채소 샤브샤브 하고요. 보리쌀을 넣은 채소 샐러드, 그리고 콩고기 볶음요. 얘기만 들어도 먹음직스러운데 빨리 만들어 주세요. 네. 봄동에 적근대, 청경채까지 봄을 대표하는 제철 채소가 무려 10가지 이상. 여기에 마을의 자랑 송르버섯까지 더해지면 채수가 콸콸콸. 신선한 재료만으로도 맛은 보증수표라나 뭐라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 채소와 콩고기까지 볶아주고 깨소금을 살살살. 진짜 백의 채소 맛은 갓 수확한 것이 진리. 클래스가 다른 채소 한상 차림이 완성. 와, 말 그대로 재료가 다 있다는 말,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요? 대표님, 우리 농촌의 건강한 식재료 먹거리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유질도 많고요. 그래서 이 채소 요리를 많이 먹으면 일단은 변을 잘 배출해주기 때문에 대장이 튼튼해지고요. 몸을 맑게 해주죠. 예, 그리고 일단은 채소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도 좋아요. 한마디로 우리 몸에도 좋고 몸도 건강하게 하면서 우리 지구 환경도 지킨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오, 그렇다면 건강한 채소 지금부터 맛 좀 보겠습니다. 그 맛이야 말해 뭐해요? 아니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채소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군요. 향도 은은하게 좋고요. 시원하고 깔끔한 게 와, 채소 샤브샤브 합격입니다. 거기에 샐러드는요. 아삭아삭 신선한 게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오, 입맛 사로잡은 건강한 채소의 맛. 음식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유기농 시골 라이프를 체험하고 싶다면 농촌 먹거리부터 맛보세요. 농촌 라이프 현장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카페. 농촌 삶의 현장을 만나러 왔는데 이곳은
향긋한 차가 있는 카페 같은데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저희 단체는 지역 선도 농가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모인 단체입니다. 단체를 만든 목적과 원인은 이 지역 농산물을 널리 보급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진 카페입니다. 농민들이 의기투합해 운영하고 있는 카페. 머리를 맞대고 직접 개발한 메뉴들부터 재료 하나까지 모두 상주를 대표하는 신토불이란 말씀. 와, 이거 뭘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입니다. 사장님,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이 지역에 오셨으니까 저들이 이 지역에 생산된 포도로 만든 포도 주스를 한번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감이 첨가된 감스크림, 또 포도와 곶감이 첨가된 이 케이크, 부드러운 케이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하면 명실상부 300의 고장, 쌀과 명주 그리고 곶감이 유명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때문에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곶감과 호두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달콤한 곶감 안에 호두를 으깨 넣은 아이스크림을 채우면 이름하여 감스크림이 탄생한다는데 이 비주얼만 봐도 얼마나 맛있게요? 곶감. 여기 보세요. 곶감이에요, 곶감. 이야, 곶감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다. 여러분, 우리 농촌의 맛이 이렇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키우고 만든 달고 맛있는 포도주스,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 감과 포도와 아이스크림의 만남, 감스크림. 이거 정말 20대, 30대 젊은 층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주의 맛 정말 감동입니다. 이 포강하네요. 맛있어. 하나 더. 어우, 감스크림. 더욱 감동인 것은 영농조합에 속한 귀농인, 귀향인들이 뜻을 모아 카페 수익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점. 매년 목표액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카페 수익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할 때도 있다는군요. 지역 특산물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로를 개척하고 기부 활동으로 좋은 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혹시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가 앞으로 연간 1,000만 원의 돈을 불우한 이웃에다가 2가정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잘 이끌어주는 게 저희 희망이자 보람이고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이 법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우리 카페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오곡라떼로 건배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그 바람 꼭 이루어져라! 짠! 함께 나누는 정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농촌 라이프. 착한 카페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와, 멋있다.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듣지 않으니까 이곳은요, 이 젊은 청춘들이 똘똘 뭉친 그런 곳이라고요. 네, 여기는 사계절 농촌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옛날 어떤 그런 좋았던 농촌의 추억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타지 생활에 접고 농촌 라이프에 뛰어든 청년 농사꾼들. 삭막한 빌딩 숲과 치열한 도시의 삶을 경험하다 보니 유년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농촌이 늘 그리웠다는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체험 농장을 만들면서 정한 테마는 치유와 교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고향의 정을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는군요. 마침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 체험 농장. 어떤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반 설렘 반. 오, 이곳에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4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요리 체험,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 분갈이 체험, 그리고 저쪽 바깥에 있는 이제 동물 교감 체험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럼 오늘 해볼 체험들은요? 오늘 해볼 체험들은 지금 뒤쪽에 있는 분갈이 체험이랑 그다음에 이제 동물 교감 체험 그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먼저 해볼 체험은 묘목 심기. 블루베리 묘목은 화분에 옮겨 심기만 잘하면 가정에서도 열매를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제 나무를 지금 누워 있지만 요거를 살짝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게 나무는 이제 위로 뻗어가지고 자라는 이제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옆에서 이제 꾹꾹 눌러줍니다. 아니면 이게 나중에 붕 뜨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이제 털어주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된 거죠. 다 된 건가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이 상태로 지금 이제 블루베리 묘목 이제 심는 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블루베리 묘목 예쁘게 잘 키울게요. 체험 농장의 인기 프로그램 동물 교감 체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귀여운 토끼며 젖소, 사냥과 강아지까지. 시골 라이프의 또 다른 매력은 역시 동물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작지만 알찬 미니 동물 농장, 사계절 내내 인기 성수기입니다. 세상 겁쟁이인 기종 씨도 먹이주기 산배경에 푹 빠졌네요. 아이고. 옳지. 여기. 아이고, 잘 먹는다. 여러분, 우리 동물들이 잘 먹으니까 뭔가 좀 뿌듯한데요. 이런 게 바로 농촌의 특권 아닐까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렇게 농촌의 정서와 이 느낌들을 느끼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옳지. 많이 먹어. 여기. 이거 먹고. 유년 시절 청년들이 경험했던 시골다운 정서. 봄비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농촌의 감성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리 공방, 카페, 체험 농장까지 농촌의 삶은 무궁무진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배기 시골 라이프의 매력 직접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힐링 요리를 지역 특산물은 차와 디저트로 변신 동식물과 교감하며 특별한 추억 만들기까지 나는요 경북 상주에 살리라.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the sun is out. 생방송 어바웃 우리 동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8분 정확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15도까지 올라간 낮 기온에 구름 없는 맑은 하늘 이어졌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가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어바웃 우리 동네의 초대석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요, 제주가 아주 많은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제주는요, 뭘 만드는 것과 수다라고 하는데요. 네. 프랑수다의 김복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일단 힌트는 조금 드렸는데 제주가 많다라는 소개를 좀 드렸어요. 어떤 분인지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의 감성을 담은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드는 로컬 브랜드 프랑수다를 가지고 어린이 창작자와 로컬 콘텐츠도 만들고 책방과 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달력도 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순천을 닮은 아이들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순천의 자연과 동식물을 담은 탁상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랫장에 위치한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순천만 습지 근처에 무지개 울림학교 이난초의 재학생인 친구들하고 이수초에 재학 중이거나
취약 예정인 친구들의 그림을 담았습니다. 네, 바로 이 보시고 있는 이 달력이 그 달력인데 재밌네요. 달력에 담긴 아이들의 그림이 참 해맑고 순수하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그림은 저렇게 어떻게 좀 모으셨어요? 아이들 참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지원받아서 네. 아이들이 이제 자연을 느끼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동천하고 장대공원을 산책 겸 자연물 채집을 했는데요. 네. 네, 특히 장대공원에서 도토리 줍기는 아이들하고 함께 온 부모님도 되게 즐기는 시간을 보냈고요. 네. 네, 이제 이런 자연물 채집을 한 후에 실내로 자리를 옮겨서 순천하면 떠오르는 자연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되게 신나하면서 자유롭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분위기에서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다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네, 아이들에게도 달력을 제작하는 일이 참 뜻깊고 계속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력이 나오고 나서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굉장히 뿌듯해했고요. 본인 그림으로 뭔가 제작돼서 나온 경험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 많아서 네.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올해 9살이 된 재환이고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제품이 나온 이후로는 달력이 판매되고 있는 상점에 와서 그 키즈 라인의 제품들을 모두 다 사는 큰 손이 되게 됐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친구고요. 이 친구는요? 네. 네. 그래서 이 상점에서 우유팩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관심이 되게 많고 도와주기도 하고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지금 우유팩도 모으고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제 웃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저 웃으면 정말 찐 웃음이다 생각이 좀 맞아요. 들면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아기자기한 달력, 물론 이제 재환 친구는 참 좋아했지만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반응 참 궁금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에 가장 크게 반응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신선하다고 해주시고 우리 아이 그림으로도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순천을 담고 있어서 여행 오신 분들에게는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달력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참여한 어린이 작가들의 이름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예. 네, 현재 오프라인에서 책방 심다, 유익한 상점, 우정 2층의 무과 잡화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예. 네. 또, 네. 앞으로도 이어질 콘텐츠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대표님의 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네.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거실 벽에 붙여두고 전시회 겸 뭐 큐레이터 역할을 시키면서 이런 놀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그림을 많이 즐겼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본인보다 더 잘 그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좀 위축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떡 메모지를 만들어줬어요. 떡 메모지요? 네네. 한 장씩 낱장으로 뜯어서 쓸 수 있는 메모지. 그걸 떡 메모지라 그래요? 네네네. 저는 떡을 뭐 메모지 떡 그림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11살이 됐습니다. 예. 아직 학교는 못 가고 있지만. 네, 아이들의 그림은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계속 판매를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또 제작을 해서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재인쇄되고 있다고도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총 3번의 인쇄를 했고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양한 굿즈들을 다른 어린이 친구들하고도 함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또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다. 보는 제가 다 뿌듯하다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따님의 그림으로 자수도 이제 직접 놓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취미로 프랑스 자수를 조금 배웠는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생태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학교여서 순천만 습지를 다녀오고 나면 농공책이라는 곳에 그 활동하고 나서의 느낀 점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기록하는데요. 그 8살 때 순천만 습지를 다녀와서 그린 그림을 제가 자수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놓아봤어요. 8살 때 따님이 그린 그림을 직접 자수를 이제 놓으신 거군요. 네네네. 이 속에 밑에 보니까 이제 저거는 칠개인 것 같고. 칠개고 짱뚱어. 짱뚱어. 네, 위에는 함초. 짱뚱어. 함초 오른쪽에 있는 게 함초입니까? 네, 함초요. 너무 아기자기하니 그래서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네. 떡메모지도 만들고 이렇게 자수로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따님의 예술적 소질을 어머니를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 자수 모임, 프랑수다는 어떤 모임이에요? 소질은 아니고 즐기는 걸 닮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수를 원데이 클래스로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이후에 이제 독학을 하게 됐는데 책방 심다라는 곳에서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만난 몇몇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 프랑스다라는 이름도 그때 만들어지게 된 거고 책방에서 갖는 모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 표지나 그림책들이 좋은 자수 소재가 돼서 책방 부부의 배려로 좋은 기회에 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순천 소년시대 할머님들의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라는 그림책 할머님들 유명하시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울고 웃기도 해서 그 책 표지를 자수로 제가 한번 놓아봤습니다. 진짜 금손이세요. 책 표지를 그대로 이제 자수를 놓으신 거군요. 예,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손이 빠르고 부지런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한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아, 그거 하나인데 몇 달이 걸려요? 쉬엄쉬엄 다른 거 하면서 그렇군요.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전시회도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시회는 또 어떤 이야기예요? 전시회는 책방에서 작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아리 모임을 진행했거든요. 거기서 작게 팝업존이 있는데 거기서 자수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수 전시회였군요. 네네네. 뭐 괜찮다, 뭐 그냥 쉬엄쉬엄 뭐 원데이 클래스에서 그냥 배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시회까지 이렇게 열 정도면 직접 또 뭐 시청자분들도 목격을 또 하셨고요. 뭐 제주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 자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프랑스다로? 네. 아주 초보자분들을 더 환영하고요. 모든 재료가 다 준비돼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만 하고 책방 심다로 연락을 주시면 거기서 이제 시간 조율해가지고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는 기법 하나만 배워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요즘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방 심다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또 크고 작은 생활용품도 직접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에코백이나 작은 파우치들을 만들다가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고자 해서 텀블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런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좀 더 쉽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텀블러백을 제작하게 됐어요. 이게 텀블러 백이군요. 네네. 저 안에 텀블러를 넣어가지고 소운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요. 뭐 이제 순천 로컬푸드는 아랫장에서 순천에서 나온 팥을 구입해서 천연 손난로도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쓸 수 있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온 찜질도 가능하고 냉찜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로젝트로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을 모티브로 해서 원단을 만들었는데 그 원단으로 좀 더 다양한 천연 판난로를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네. 네, 여기 순천 지도를 자수로 놓고 엽서로 제작도 했는데 네, 앞으로도 춘천 기념품으로 제품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순천 지도가 이제 까만색 실선으로 표시가 된 것 같고, 네. 네. 마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월등복숭아도 보이는데요. 순천 지도인데 직접 좀 표시를 좀 하시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만. 예. 아,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순천 나간 읍성이 네. 있고요. 이쪽은 순천만 습지하고 흙두루미를 표현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드라마 촬영장이 있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수로 참 이런 걸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알차고 재미있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오늘 또 만날 수 있었지 않나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열어보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밥상을 지원합니다. 19세에서 39세 미만 여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9월 22일 1일 1식단에 해당하는 금액을 8개월 동안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3월 26일 금요일까지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로 접수하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